이재명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은 벌써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엄정 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 절차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 문제 제기나 또는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은 중단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벌써 네 번째 성남지청의 출석인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은 지하 주차도 없고 출입구 두 곳이라 어찌됐건 소환 조사되는 피의자 신분에 누군가가 왔을 때 언론 카메라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당하게 나간다고 했고 실제로 그러면 당 지도부와 함께 가는 것도 고려한다. 여러 가지 과거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여러 전력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지청은 참 질긴 악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2018년에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그 눈발이 날리는 그 눈이 한참 한방눈이 내리는 과정에 우산을 쓰고 이게 출두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06년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었고요. 결국 이제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성남시장 재선된 이후에는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 활동을 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당시는 이제 무혐의 판정을 받아서 뭐 이렇게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기지사로 당선됐을 때는 이 친형을 강제 입원한 의혹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이 제3자 뇌물 혐의인데,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4번 출석해서 한 번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출두가 이제 무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죄로 갈 것인지 상당히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제1야당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도 상당히 중압감에 느낄 겁니다. 여러 부담도 좀 있을 테고요. 다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김지현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실제로 이게 100억 단위가 넘는 만약에 검찰의 시각처럼 광고비가 아니라 단순 광고비가 아니라 후원금이다. 그러면 이 혐의 입증이 쉽다. 그리고 실제로는 경찰 수사 때 3년간 했지만 그때는 좀 부실 수사가 있었고 지금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는 다르게 촘촘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도 자신감이 있지만 검찰은 더더욱 자신감이 있다. 뭐 이 얘기는 분명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자 뇌물취득죄, 제3자 뇌물죄가 사실 뇌물죄 수사에서는 조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근데 이 사건처럼 일단 돈이 건너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결국 돈을 그 후원금을 낸 것과 함께 그 과정에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요. 지금 그 후원금을 낸 그 기업에서 전부 다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후원금을 낸 것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 부당하냐 아니냐 뭐 그 정도 입증이기 때문에 검찰은 아주 자신 있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안이 민주당 측 인사들 또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저 돈을 착복하거나 치부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냐 이렇게 그 순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죄의 보호법이 그러니까 이 죄를 설정을 해서 법질서를 왜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이 뇌물을 받아서 치부하는 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공직 행위는 매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후원금 낸 사람은 민원 해결해주고 후원금 안 낸 사람은 민원 해결 안 해주면 결국 부자들 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후원금을 낸 것과 민원 해결에 조건 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 죄의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메일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서 허가가 되지 않던 사옥을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 죄는 쉽게 인정이 되거든요. 아마 검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하고 내일 아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이재명 대표이긴데 아마 내일도 저희가 현장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